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8강 시간으로서 지방세, 취득세의 세율 및 중과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예전에는 표준세율 2%에서 딱 하나만 외우면 되었는데 등록세가 취득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취득세 세율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기본 원리만 아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취득세율. 자, 취득세율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율은 취득세의 세율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될 취득세에 세금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세율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과세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과세 대상. 그래서 일반적인 과세 대상은 표준세율이라고 해갖고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 표준세율. 요걸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과세 하는 게 있는데, 중과세의 첫 번째는 바로 사치성입니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요런 경우는 표준세율을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이 있어요. 중과를 하는 기준세율이 있는데, 2%입니다. 2%. 2%를 기준으로 몇 배를 물리냐? 4배를 물립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치성 재산이고, 사치성 재산은 뭐가 있냐면 별골 5선주에서 별장, 골프장, 오락실, 선박, 주택. 요 선박주택은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과밀업자권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아요. 다 과밀업자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과밀업자권령 내에 법인, 이건 법인하고 관련있습니다. 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그 경우고 신축, 중축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밀업자권령 내에서 공장, 공장과 관련된 거예요. 공장의 그 과세 물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런 취득을 하는 경우인데, 요 두 개는 똑같습니다. 저게 세율이 표준세율을 기본으로 하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의 몇 배? 2배를 합니다. 2배. 그래서 내용은 네 가지로 나오지만 세율은 크게 세 개죠.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세율 4배,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세율의 2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율은 세 가지고 그 내용은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 표준세율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크게 10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속이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농지가 있고 또 하나는 농지 이외의 것, 농지 외의 것을 얘기합니다. X라고 하면 농지가 아닌 거죠. 자, 농지는 2.3%입니다. 표준세율이. 그리고 농지 외의 것은 2.8%가 됩니다. 2.8%. 자, 두 번째는 증여, 유증, 그 밖에 무상취득을 얘기합니다. 증여라든가, 유증이라든가. 물론 상속도 무상취득이지만 상속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니까 제일 세율이 낮습니다. 자, 요거는 좀 높겠죠. 그래서 이건 3.5%입니다. 3.5%. 그리고 이 4.5%인데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감해줍니다. 그래서 비영리사업자는 2.8%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시취득,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뭐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2.8%가 되겠습니다. 2.8%. 그리고 네 번째. 신탁재산이에요. 신탁재산. 자, 신탁하는 재산. 이 신탁재산 수탁자에게서 수익자에게로 돌아갈 때, 그런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3%입니다. 3%. 그리고 신탁재산도 비영리사업자. 자, 비영리사업자인 경우는 약간 감해줍니다. 비영리사업자는 항상 약간 다운이 되어서 2.5%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공유물이라든가 합유물, 총유물. 그러니까 공유하고 관련된 거죠. 이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2.3%입니다. 2.3%. 자, 네 번째.
여섯 번째군요. 여섯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지. 여섯 번째가 그 밖의 원인이에요. 그 밖에. 방금 1번, 2번, 3번, 4번, 5 이외의 원인이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인데, 자, 그 밖의 원인. 대부분은 이 그 밖의 원인들이에요. 매매라든가 이런 거 다 그 밖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를 중개하면 매매하고 관련된 건 그 밖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밖의 원인도 둘로 나뉜다. 하나는 농지, 그리고 농지 외의 것들. 이거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가 아닌 토지를 얘기하고. 자, 농지의 경우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율은 3%고 좀 낮죠. 근데 농지 위의 것들은 4%입니다. 4%. 자, 4% 기억을 꼭 해두세요. 딴 거는 기억을 못해도 요 그 밖에 농지 외의 것들, 그 밖의 것들은 몇 프로? 4%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전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따로따로 있던 시절에 2% 합해서 이번에 등록세 안에 취득세 안에 등록면세가 들어왔고 등록면세는 따로 생기니까 2%가 옛날에 더해져서 2% 플러스 2%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여섯 번째 이렇고, 일곱 번째 이제 그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아까 분할이었고 이건 공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물건. 공유물이 1번 상소, 2번 증여, 6번 그 밖의 경우에 그 공유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공유물을 취득한다든가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선 취득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공유물 취득할 때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이 지분의 가액, 그렇죠?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 상속이면 농지 2.3%, 농지 이외 거 2.8%, 증여면은 3.5%, 그리고 그 밖에 농지 외의 것, 주택이라면 4%, 공유물도 그렇게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자, 여덟 번째는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거예요. 자, 건축물의 면적만 증가했어요. 자, 건축물의 면적만 증가하면 이 증가분만 해당이 되니까 이 증가분은 원시취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보고 원시취득 2.8%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아홉 번째 임목. 임목 같은 경우는 2%에 2%. 자, 그리고 열 번째 광어권, 어업권. 광어권, 어업권의 경우는 2%입니다. 2%. 그래서 광어권, 어업권은 2%이기 때문에 광어권, 어업권을 등록할 때 딴 거,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토지 같은 거를 내가 사면은 취득세만 내면 돼. 등록면세를 따로 안 내지만 광어권, 어업권은 등록면세 이건 따로 낸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선생님 이 세율을 언제 다 외워요? 내가 언제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숫자에 너무 예민한데 숫자에 절대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농지는 좀 싸고 농지 외에 건 좀 비싸구나. 비영리 사업자는 좀 더 싸게 해주는구나. 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 밖의 것은 4%, 농지는 3%.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대신 그 밖의 것, 농지 외의 것, 그냥 그 밖의 것 몇 프로? 4%.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사치성 재산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그 중과 기준세율 의 4배 해서 8%를 더합니다. 표준세율.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 해당되는 것들이 별장, 골프장, 오락실, 선, 고급 오락실,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의 일반 전자오락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박도 고급 선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주택도 고급 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별장, 골프장, 공동주택까지 고급 주택이죠.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고급 오락장 선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별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별장. 자, 사치성 예산 표준세율의 4배 플러스 기준세 중과 기준세율의 4배 부과하는 거예요. 더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별장이 별장.
별장. 별장은 뭐냐면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는데 이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양이나 피서 위락용으로 쓰는 것들은 다 별장이에요. 건물이 꼭 초가집이어야 별장이 아니라 시골에 있어야만 별장이 아니라 도시에 있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으로 쓰면 다 별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이 쓰거나 그 가족들이 쓰는 게 다 별장에 해당이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피서, 뭐 휴양, 위락 이런 용도로 쓰면 별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장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장, 의제, 이게 오피스텔이 그런데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그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자로 사용하고 있으면 확인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별장으로 봅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별장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별장 건물이. 그리고 부속 토지, 딸린 토지죠. 이 딸린 토지가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건물 말고 담이 없어. 그러면 어디까지가 별장의 딸린 토지, 별장의 부속 토지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별장의 부속 토지는 확인이 안 되면, 담벼락으로 있으면 그게 부속 토지가 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최대 몇 바까지 그 바닥 면적, 건물의 바닥 면적의 10배 이내로 한대요. 10배 이내. 최대 10배까지라는 얘기죠.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별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취득세에서. 그렇지만 그 경계가 있고 그게 뭐 한 2배로 돼 있다면 바닥 면적이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이 있고 그러면. 근데 경계가 없는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자, 부속토지의 범위가 그렇고, 그 소유자 이외이자 소유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별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역시 별장이에요. 그것도 별장. 그러면 그때의 세율은 표준 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가 추가가 됩니다. 역시 별장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장에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별장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제외되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지문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 소재의 그 농어촌 주택이죠. 제외되는 것들은 다 농어촌 주택이에요. 농어촌 주택이고, 읍면 소재. 그리고 그 부속 토지는 그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농어촌, 읍면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고, 일단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돼요. 660, 330제곱미터가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200평 이내여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그리고 건물의 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숫자가 2개 나오면 넓은 게 땅이고 작은 게 건물 면적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건물이 땅보다 넓을 수는 없잖아요. 땅이 더 넓지. 부속 토지 또는 딸린 토지. 자, 그리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6,500만원 이내. 자,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이에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옹진군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군이 아니어야 되고, 광역시의 군에 있는 읍면에 있는 별장은 별장이에요. 얘가 제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도 아니어야 돼요. 수도권 지역도 아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도시구역, 도시지역도 아니어야 되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어야 됩니다. 예,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별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별장이에요. 농어촌 주택이다 하더라도 별장 용도로 쓰이면 별장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지정지역이에요. 지정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정하는 지역도 아니어야 된다. 요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별장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골프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자, 골프장. 이 골프장은 가끔가다 헤매는데,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에 적용이 되는데, 골프장이 아닌 일반 세율 표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프장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경우? 골프 연습장. 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은 골프를 연습하는 곳이지 골프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 골프장은 그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 그 컨트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골프 치는데 18홀 있고 그런 골프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에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거기 있는 건축물, 골프장 가면 건축물 있잖아요. 그 카운터 있고 체크하고 건축물, 그리고 거기 골프장에 있는 임목을 말해요.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목. 그리고 골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한, 골프장에 이렇게 홀이 있으면 이 주변에 숲이 있잖아요. 경계가 없어. 담벼락이 없다고요. 그런데 가보면. 그런데 이 소유주가 다 갖고 있다면 몇 배까지, 즉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규정이 된 게 약간 복잡 비스름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 고급주택 좀 같이 알아보면, 고급주택은 둘로 나뉩니다. 둘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급, 이름만 고급인 거예요. 좀 비싸다는 얘기죠. 두 개니까 하나는 단독이 있고, 단독,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거. 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유형이 많다 보니까 세 개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자, 세 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 한 구의 건물이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에요.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331제곱미터면 옛날에 100평을 얘기한다. 100평을, 건물 면적이 100평을 넘어가는 겁니다. 연면적으로 연결된 거. 3층이면 1층, 2층, 3층 다 합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가액이, 이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또 초과를 해요. 자, 플러스 이러면서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 자, 이 시가 표준액. 취득 당시에 그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 이 건물의 단독주택 개별 주택 가격, 그걸 얘기합니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자, 6억 원이 아니라면 고급주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 자, 단독주택 두 번째는 한 구 건물의 역시 건물의 대지 면적이, 자, 건물의 대지, 이번에는 대지 면적이에요. 아까는 연면적이었고, 이건 연면적, 이은 면적. 자,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2층인데 넓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해.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부속 토지인데 취득 당시에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건 똑같습니다. 조건이. 이러면 단독주택인데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세율이 기준세율 곱하기 4를 추가해서 취득세율로 한다는 얘기예요. 표준세율이야. 자, 세 번째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세 번째 경우에는 한 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면 엄청 큰 건물이에요. 주택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또는 그 풀장. 건물에 풀장이 있어. 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 이런 것 중에 한 개 이상의 설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건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치된 주거용 건물은, 그러니까 그 부속 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봐서 중과세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구의 공동주택 연면적이 그 공용면적 减그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면적을 뺀 거니까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다 제곱미터 붙여줍니다. 초과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시가표준액이, 이 시가표준액 가격은 다 똑같아요. 6억 원이에요.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근데 복층형은 면적이 조금 더, 이거는 단층이고 복층일 때는 뭘 초과, 좀 한 건물 안에 공동주택인데 복층형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면적을 조금 넓혀줍니다. 복층형인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274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로 넓혀주는데 이 조건이 있죠. 넓은 바닥 면적이 245제곱미터. 요거를 초과하는 거는 제외를 합니다. 이 한 복층이면 한 건물 안에 또 한 개의 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바닥 제일 넓은 면적이 240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면 위에 있는 게 면적이 적더라도 274가 두 개 합친 게 274가 안 돼도 맨 밑에 있는 게 245를 넣으면 245 넘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바닥 면적이 245가 안 돼. 245제곱미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두 개 합친 게 27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고급주택으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합친 게 밑에 게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데 두 개 합친 게 274제곱미터를 초과해 버린다면 그거는 고급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외 경우가 있죠. 좀 뭐냐면 고급주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급주택을 샀는데 이 주거용 건물이에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고급주택을 내가 주거용으로 샀는데 그거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용도 변경 공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집을 샀어.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내가 없애버렸어. 고급주택이 아닌 걸로 쓰려고. 그럼 30일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그런 공사에 착수했다면 그때는 고급주택을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외의 규정이. 자, 그래서 이 취득세를 받는데 취득세 고급주택에서 좀 주의할 거는 취득세 고급주택하고 양도소득세,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은 의미가 좀 달라요. 취득세 고급주택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면적, 건물, 그리고 공동주택의 바닥 면적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양도소득 이런 거 없어. 그냥 양도소득세는 9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하면 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는. 자, 그리고 겸용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고급주택, 겸용주택은 겸용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에 재산세를 배우겠지만 재산세에는 사치성 재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재산세는 일정 과세 표준 단위로 해서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지금 표준세 같은 경우는 노진세로 중간은 있지만 누진세율은 없어. 그래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세율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가격 위주로 다 과세 표준 위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용 공동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한 경우, 용도 변경 공사가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2달 걸릴 수도 3달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취득했는데 30일 이내에 내가 용도 변경 공사로 착수를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를 같이 배웠습니다. 부동산세법 제8강 취득세를 배웠는데 이전에 작년부터 쭉 공부해오던 학생들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큰 원리는 똑같다는 거. 예전에 취득세 2%, 등록세 2% 합쳐서 4%인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등록료세 따로 내지 않고 취득세 안에 그 등록세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4%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확실한 겁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